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들었을 때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이 부분은 저번에 레이아웃을 위해서 작성했던 코드들인데요. 그 외에 제가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. 그걸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리어픽스입니다. 클리어픽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클리어픽스 이름을 바로 여기다가 이러한 코드 형식으로 어, 작성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이것을 왜 작성을 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클리어 픽스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부터가 배경도 사라졌고 부터의 텍스트도 위로 올라갔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 박스에 대한 영역이었던 겁니다. 이 박스에 대한 영역을 일부러 어, 높이 값을 600픽셀을 맞춰 놨던 거거든요. 근데 그 600픽셀을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. 보면 여기 바로 600픽셀을 적용했던 것을 제가 제거한 건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터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넓이 값을 임의로 정해놨기 때문인데요. 자,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? 플롯을 쓸 때마다 이 현상이 벌어졌다.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박스를 나란하게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700픽셀, 여기서 빨간 부분 넓이를 300픽셀 잡았고 이것을 왼쪽 정렬해서 플롯으로 연결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구현했던 걸 기억하시겠죠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플롯을 이용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쪼그라드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클리어 픽스 이 부분인데요. 아까 해제했던 클리어 픽스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구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것의 쓰임도 중요한데 이것의 쓰임은 바로 이 플롯을 지정했던 div 이 녀석 그리고 바로 이 녀석 사이드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 픽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할 때 그것을 감싸는 엘리먼트 바로 이 가장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감싸는 이 엘리먼트 div에 클래스 이름을 주게 된 것이죠. 자, 그러면 살펴보면 클리어 픽스라는 부분은 오버플로우는 어떤 특정 틀에 갖춰 놓은 것에서 넘어갔을 때는 그냥 저절로 넘치게 해라라는 그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클리어 픽스에서 애프터라는 또 다른 속성을 여기 뒤에다가 집어넣고 클리어 보스 디스플레이 블로우 그리고 컨텐트 해서 다운표로 형성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은 이거를 그냥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플롯을 썼을 때마다 플롯을 통해서 어그러지는 레이아웃이 발견될 때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리어 픽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클리어라는 이 부분은 플롯을 해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플롯의 값은 right도 있고 뭐 left도 있는데 이것들을 써줬을 때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이 바로 clear left 혹은 clear right 혹은 그 두 개 다 보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clear를 사용할 때는 플롯을 left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ight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 양쪽 다 해제해라는 의미에서 both라고 우리 속성 값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이 부분은 플롯을 해제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전체 박스 영역이 블록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블록이라는 속성을 집어넣게 되고 그 뒤에 이 애프터가 중요한데요. 이 애프터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바로 뒤에 온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. 컨텐트라는 것은 여기에 글을 쓰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속성이거든요. 그럼 여기다가 점을 몇 개를 찍고 확인을 해보면은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에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
하여튼 이렇게 컨텐츠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클리어 픽스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플롯을 통해서 나타났던 레이아웃 어그리즘을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었고요.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넓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w3schools.com에 보면은 이렇게 이그젠플이 나와 있고, 그리고 이그젠플 이렇게 사용하는 용례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, 아니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코드를 그대로 붙여다가 사용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가 저번에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 네이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네이버를 보시면 특정 영역의 넓이를 기준점을 두고 가운데 정렬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, 그렇다면 이 흰색의 영역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가? 그러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회색 부분 헤더와 내부를 그리고 푸터를 넓게 영역을 하되,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중간에, 컨텐트 영역은 중간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될 건데요. 일단은 헤드 영역을 보죠. 헤드 영역에 대한 CSS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보면 넓이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백그라운드가 지정이 됐죠. 회색으로.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회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, 그 안에를 색상을 좀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한 가지 더가 필요한데요. 그것은 바로 div라고 해서 넣어놓고, 이 안에는 제가 편의상 헤더, 그리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inner라고 표현을 하고 헤더라고 써넣겠습니다. 이중 구조가 되어버렸죠. 이번엔 클래스 값을 넣어서 헤더 inner라고 쓴 거예요. 그대로 보시면은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CSS를 변경한 적이 없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높이값, 배경, 그리고 넓이, 마진 이런 걸 뒀는데, 넓이와 마진을 제가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. 그럼 어떻게 나오냐?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다만 여기서 살려야 될 부분만 살려보도록 하죠. 하단의 마진만 주겠습니다.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면은 헤더는 이렇게 넓게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텍스트 헤더는 우리는 요쯤에 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.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원리는 동일합니다. 이 헤더 이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작성을 하면 돼요. 어떻게 하느냐? 아까와 동일하게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름을 찍고 중괄호 열고 닫고, 이 부분의 넓이를 1000픽셀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됩니다. 가운데 정렬 0, 그리고 오토,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?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배경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. 흰색으로 넣었어요. 자, 그럼 흰색으로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, 이 영역을 넓혔을 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처럼 배경을 모두 지정을 해 볼 수 있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콘텐트 영역은 항상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죠.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이번엔 내비게이션이죠. 이번 내비게이션도 넓이 값과 마진 값을 없애버린 후에 이렇게 꽉 찬 100%로 꽉 찬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id 값이 내부라는 부분에 그 안에 div 해서 클래스 값은 내부 inner 이렇게 해서 내부라고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그대로 내부가 있죠. 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. 근데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바로 하단에 클래스 값이니까 점을 찍고 이름을 찍고, 그 다음은 중괄호 열고 닫고, 이 부분의 넓이 1000픽셀, 그리고 마진은 0, 오토. 하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.
그리고 나서 넣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넓게 늘려도 배경 그대로 있고 이 영역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별거는 아니지만 응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.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쥐어짜게 되는데,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. 배경을 설정을 했고요. 내비게이션의 영역은 이 흰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픽셀을 고정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고, 배경 처리는 이렇게 넓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푸터도 마지막으로 지정을 해보죠. 푸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푸터 여태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div 그리고 footer 그 다음에 inner라고 쓰고 여기는 footer인 거죠. 자, 그러면 footer inner에 footer가 어디 있지? footer 여기 있다. footer 클래스명이니까 점을 찍고 클래스명을 쓰고 가로 열고 닫고, 그리고 여기다가 이 지정했던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 부분에 넣는 거죠. 그리고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흰색을 지정하고 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자,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꽉 찬 푸터의 배경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안에 정렬된 푸터의 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어떠세요? 레이아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, 바로 레이아웃, 네이버가 취하고 있는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는 혼자서 작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의 속성 값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